한국 골프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네, 좋죠. 되게 쫙 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써니짱의 라이브 질문, 라이브 대답 공개를 안 하신 이유는 이제 막 뭐예요? 입이 터졌어. 터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질문이 질문은 터졌어. 별로 질문 축에 안 들어간다고 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느 분한테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를 같이 동반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기억할까봐. 쪽팔린 것보다 너무 당연하게들 하셔가지고 나만 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더니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뭐냐면 저는 클럽이 10개 가지고 치거든요. 아이언 뭐 우드 뭐 이렇게 한 10개 정도. 아, 14개 다 안 채우셨어요? 백을 아직? 네. 왜냐면 그 10개도 아직 안 네. 쳐본 게 많은 정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보통 치시는 분들은 14개 이렇게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걸 가지고 18개 가지고 다니는 인간이 있대. 아 그래요? 근데 가전 아이템하고 20개 넘는 통못이라고 있어요. 네. 통통 모모님이시죠? 그래갖고 보고 있나? 보고 계실걸요. 근데 이제 왜 드라이버 치고 뭐 세컨샷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시면서 캐디 언니한테 뭐 몇 번 주시고 뭐 주시고 막 이렇게 주문하시면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볼 위치를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그 14개의 채가 정말 정해진 볼 위치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상황 판단하셔서 뭐 주세요? 뭐 하겠습니다. 뭐 이래갖고 뭐 요래 치고 저래 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필드를 나가면서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냥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14개 클럽, 클럽마다 뭘 어떻게 쓰는 게 볼을 문제인 어떻게 해야 거야? 되나? 14개의 클럽의 볼 위치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아, 그게 틀린 질문인가요? 아니,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4개의 클럽이 볼 위치가 다 다른 거냐? 네. 어디다 놓는 게 맞는 거냐? 네, 그 네, 얘기죠. 네. 아니면 정해진 뭔가 룰이라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자, 우리 조 선생님이 됐어요. 14개의 클럽의 볼 위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를 저도 기억해 보면 뭐든지 다 진짜 룰이 있고 궁금했었어요. 다른 스포츠처럼. 첫째 우선 잡는 것도 어떻게 잡아야 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아니 진짜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그 다음 저도 꿈들 볼을 어디 둬야 돼? 그래서 근데 클럽이 다 다른데 그건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그때 막 그 골프 바이블 책 아시죠? 뭐 도에 많이 들어있던 거기에 나와 있기로는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 그렇죠. 연장선상 네, 그건 그 다음에 우드와 롱아이언은 그 다음 그 다음 미들아이언이 가운데 그 다음 숏아이언은 조금 더 오른쪽 뭐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야 그럼 미들아이언은 다 똑같아? 뭐 차이는 또 없어? 라고 했더니 또 어떤 책은 보면 공 하나씩마다 차이 있다는 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배우는 와중에 그 벤 호건이었나요? 그 책에 나오죠. 예. 볼 위치를 요렇게 세워놓고 발 위치를 요렇게 오른발 위치에 바뀌고 이건 또 뭐야 싶고 해서 오히려 알면 알수록 야 그게 룰이 있나 싶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스타일 맞추는 거지 그게 룰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 저도 대체적으로 긴 채와 짧은 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또 똑같은 아이언조차도 저는 볼 위치를 다르게 해서 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필드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룰을 어떤 기준점을 있다라고 자꾸 막 강박을 갖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로 한다라는 정도로만 갖고 실제 내 볼 위치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저는 그래요. 4번, 5번, 6번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쓰고 그 다음 7, 8, 9 거의 4번, 동일하게 6번까지를 같이 4, 5, 6을 같이 네네 쓴다. 거의 거기에서 차이를 두지는 어디다 둬요? 않는 그러니까 그 위치. 가운데서 볼 하나 정도만 왼쪽, 네. 그 다음 7, 8, 9는 거의 가운데 가운데. 네. 8, 9까지. 그 다음 이제 웨지가 그거보다 왼쪽이긴 하지만 웨지는 아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구질에 따라 다양하게 아예 웨지조차도 왼발 뒤꿈치에 두고 치는 경우들이 있죠. 띄워야 될 때. 그래서 볼 위치라는 것도 그냥
자기 그냥 패턴에 결국은 이렇게 수렴되고 정립되지 어떤 이론적으로 쫙 이렇게라고 가이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초보자들은 뭔가가 있어야 이 정립되기 전까지의 뭐가 있어야 기준점이 있어야 치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긴 거의 하죠. 뭐 드라이버 빼고는 거의 중앙 쪽에 놓고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으로 치우쳐야 될지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될지 필드 나가면 또 결국 혼자 있잖아요. 다들 바쁘시고 그러면 혼자 그냥 그래 중간이 제일 무난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거의 중앙에 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다 놔도 잘 안 맞을 거예요. 아닌데 잘 맞던데 엄청 잘 맞던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질문들이 그런 질문 별로 안 올라오신 것 같고 안 궁금하신가? 볼 위치를 이제 볼 위치를 얘기할 때는 완전 평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가 있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또 구질도 달라지죠. 표준 구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더 띄울 때라든지 더 낮게 깔아칠 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거 요런 거는 이제 완전 평면이 아닌 경우와 표준적인 구질이 아닌 경우는 이건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용샷의 영역의 볼 포지션은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완전 평면과 표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적 구질을 만들어낼 때가 아닌 표준적 구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 네.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학설은 지금 전 선수가 둘 다 얘기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길어질수록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클럽이 길어질수록 왼쪽으로 놓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은 7번 아이언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몸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롱 아이언 이거보다 길어질수록 좀씩 이렇게 가서 극단적으로 이제 발이 있고 드라이버 위치까지 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짧아지면 조금씩 이제 오른발 쪽으로 이게 이제 오른발이고 왼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왼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놓는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하나의 그렇죠. 주장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너건 같은 주장은 뭐냐면 왼발은 어차피 체중을 옮기고 갈 거 아니야 풀스윙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왼발로 어차피 옮겨갈 거니까 왼발을 기준으로 자기의 정확한 볼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요거를 그런데 롱 아이언은 좀 넓게 설 거 아니야.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놓고 네. 보면 7번 아이언은 좀 적당히 쓸 거 아니냐. 어깨 넓이 네. 정도로.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네. 근데 6번 아이언은 발을 조금 더 넓게 쓰니까 좀 더 왼쪽으로 간 걸로 보인다. 그렇죠. 그다음에 넓게 서요?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멀리 보내니까 좀 넓게 선다는 거죠. 넓게 서면 점점점 공이 이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점점점 왼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 근데 아이언 얘기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우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아이언은 다운 블로우에서 공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맞으니까 그러고 우드는 이렇게 맞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드는 여기 놓여질 거고 드라이버는 여기 놓여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게 이제 6번이고 6번 아이언이고 5번 아이언이고 4번 아이언이면 더 왼쪽으로 놓은 듯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숏 아이언으로 올수록 이쪽은 올 거 아닙니까? 자 8번이면 오른쪽으로 온 것처럼 보이죠. 네. 9번은 여기 있죠. 피칭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칭은 거의 오른발 쪽에 놓고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숏아이언은 거리가 문제가 안 되니까 좁게 서서 치니까 그러니까 왼발과 공과의 관계는 고정이다. 오른발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학설인데 저는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쪽이 더 이론적으로 맞다.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짧은 채를 가지고 하든 긴 채를 하든 내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공이 맞으니까 이 어떤 공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면 왼발과 공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롱아이언은 넓게 쓰니까 왼쪽에 놓여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숏아이언은 좁게 쓰니까 약간 오른발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라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쳐요. 근데 대원칙은 뭐냐면 이 공을 그러면 요 왼발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요걸 10cm로 할지 20cm로 할지 뭐 15cm로 할지는 어떻게 되나 그건 신장에 따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또 체중 이동이 많이 되는 사람과 적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왼발에 체중을 싣고 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치고서 왼발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프로 중에서도 딱 다운스윙 할 때 이미 왼발에 체중을 딱 걸어놓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애초에 왼발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왼발과의 관계 속에서 공이 어디 놓여져야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볼의 위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프로가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프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많이 왼쪽에 걸어놓고 치는 프로도 있고 일단 임팩트하고 왼쪽으로 체중이 걸려가는 프로도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치고서 가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과 관계가 있는 거다. 이거는 신체적 조건과 신체 조건 플러스 체중 이동의 스타일,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볼 포지션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존 선수의 이야기는 일면 그런 측면에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놔야 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지. 그러니까 요 위치, 그러니까 저는 이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 왼발과 공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 스윙 스타일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 어떻게 찾아? 빈스윙하면서 때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보드 같은 거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바닥에다 아니면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백묵 같은 걸 좀 칠해놓고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판때기 같은데 나무 판때기 같은 데다 백묵 같은 걸 이렇게 칠해놓고 몇 번 때려보면 아 내가 요쯤에서 터치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요걸 찾아야 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발의 넓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볼 포지션 정해지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완전 평면과 표준적 구질의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걸 띄울 거냐, 깔아칠 거냐, 또 뭐,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또 굉장한 변형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저 응용샷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2015년까지는 티샷 드라이브 칠 때 그때 제니스 쓸 때였잖아요. 가운데 놓고 쳤어요. 하도 떠서 탄도가.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든 좀 낮춰보겠다고 이제 볼 가운데 두고 조금 왼쪽 에임하고 이제 덜 내려와서 맞으니까 방향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그때는 한창 남들은 다 야 티샷인데 왜 가운데 놓고 쳐? 그리고 샷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면 다들 이거는 아이언샷 이러는데 들고 있기는 드라이브고 그랬던 건데 스윙이 계속 바뀌니까요. 요즘은 탄도가 자꾸 또 너무 낮아서 다시 띄우려고 다시 이제 볼이치 왼쪽으로 오긴 왔죠. 자기가 찾아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또 스윙이 이제 좀 바뀌면서. 원리를 잘 이용하면 이걸 지금 존 선수처럼 응용할 수 있죠. 네네. 공이 이렇게 맞으니까 뜨니까 내려올 때 맞으면 좀 깔려가겠네. 또 바람 불 때도 탄도가 높은 공을 치려면 조금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으려면 조금 낮게 가고 그 대신 낮게 가게 해서 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좀 슬라이스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 왼쪽을 보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네. 필드에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됐나요? 네, 전 됐어요. 전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필드에서 지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필드의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 평면 얘기고. 자, 필드는 이런 완전 평면은 없죠. 거의 없죠. 약간의 네.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 내가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안 느껴지지만 기울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바닥을 쳐본다. 자신 없으면. 저는 특히 이렇게 경사가 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거나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높은 쪽으로 먼저 닿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평면에서 그 자신이 있으면 그냥 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터치를 해보면 네. 아, 내 채가 여기 떨어지는 떨어지는구나. 위치. 네. 그러면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응용할 수 있죠. 그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사실. 프로들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트러블 샷은 무조건 잔디 찍는 연습 스윙 해보고 네. 두세 번 그다음에 해보고 이제 계절이 들어가죠. 좋은 시절에 이렇게 땅이 있고 잔디가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나 있고 공이 예쁘게 떠 있을 때는 네. 사실은 볼 위치에 영향을 덜 받죠. 왜냐면 조금 채가 일찍 들어오든지
좀 나중에 들어오든지 어쨌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계절처럼 공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지금 겨울 골프가 가을이 깊어가면서 골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는 허용 안 하죠. 뒷땅 때리면 바로 땅을 때리고 들어오죠. 요 여유 스페이스가 없는 거죠, 지금. 요 여유 공간이 이제 계절이 좋을 때는 있는 거고 잔디가 그러니까 좀 네네. 공위치가 약간 틀어졌더라도 어쨌든 여유 공간이 밑에 스페이스가 한 2cm 가까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제로죠. 뭐 거의 요만큼 땅에 거의 붙어 있다고 치우니까 약간 볼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미리 뒷땅 네네. 예를 들어서 발 위치에 비해서 너무 왼쪽에 공을 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바로 여지없이 뒷땅인 거죠. 또 그 다음에 공을 너무 오른쪽에 놔서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다운스윙에서 얘가 맞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탑볼이 바로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공이 이쁘게 떠 있느냐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냐라는 차이가 이제 볼 포지션은 굉장히 엄밀함을 요구하는 거죠. 정교한 샷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완전 평면과 표준적인 것이라는 게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자신이 없으면 바닥을 한번 터치해보고 볼과 나는 이렇게 놓고서 내 볼을 여기다 놓고 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물러서서 터치를 해봤더니 여기가 맞아.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동해서 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저도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하는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아 그래요? 잘하긴 잘하고. 뭐 그걸 여러 번 나가도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아,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니까. 현재 나의 볼 위치고 네네. 그다음에 경사면이 됐을 때는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럼 어디 맞을까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해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현실 적응률이 그 뛰어난 거예요. 알려주셨잖아요. 하기 전에 항상 빈생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고 들어가라 이래서 뭐 모르겠다 이러면은 쳐보고 찍히는 대로 가서 이렇게 그렇죠. 이동해서 응. 아 맞겠지 이러면서 치고. 아, 훌륭한 선생님을 두셨군요. 네, 선생님은 아, 못 듣겠네. 제자는 더 똑똑했다. 아우, 진짜 못 듣겠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